자, 오늘 드디어 2024 학년도라고 해야 되나? 그치? 2024년을 대비해서 이제 그룹 수업 첫날이 시작됐어요. 일단은 이제 기존에 하던 시스템이랑 좀 달라서 몇 가지 정확하게 좀 안내를 좀 해주고 진행을 해야 돼서 좀 이게 2니 100일 동안 매번 수업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마플 시너지 강의는 한 번에 홀수번 또는 짝수번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에 이제 첫 강의가 시작된 거잖아. 그러면 이번 강의는 홀수번 문제만 다룰 거예요. 홀수번 문제를 다 다룰 거냐? 그건 또 아니긴 한데 홀수 문제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짝수번은 풀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 그 콜수번 문제 안에서도 괜찮은 문제들만 선별해서 유형별로 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디테일한 설명을 해서 나머지 다르지 않은 홀수번 문제들을 우리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게 해줄 건데, 과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오냐면은 그냥 수업 때 다룬 문제들만 알려준 대로 풀어오면 돼요. 중요한 건 수업 때 다룬 거. 이 강의록이 학생들한테 다 개인적으로 갈 겁니다. 단톡방에. 그 단톡방 개인적으로 강의록이 올라갈 거고, 그걸 포함해서 강의 영상도 녹화본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참고해서 똑같이 풀어오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왜 이렇게 풀었지?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과제하는 방식 절차가 강의 영상을 다시 보고 한번 풀어보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쳐보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게 하나의 과제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이제 채점까지만 해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고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루지 않은, 우리는 홀수법만 할 거라 그랬죠. 이번에 홀수법 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문제별로 난이도가 있어요. 베이직, 노멀, 터프.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본인의 실력에 맞게 도전해 보는 거는 자유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만약에 이 수원을 실제로 한 번은 했다, 어줍지 않게는 알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저렇게 도전하는 것도 좋은데, 난 이게 처음이다 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무리해서 힘 빼지 말고, 우리가 한 회 한 회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이제 수업 진행된 내용이 분량이 누적으로 쌓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1회차 수업 내용부터 복습을 해보는 거야. 다시 또 풀어보는 거야. 수업 때 했던 문제들을. 본인이 자꾸 새로운 문제를 찾아 헤매다가 막 뒤죽박죽 되지 말고, 지식이 그냥 수업 내용이 점점 진행될 때마다 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매번 과제를 한 1회차부터 다시 복습을 한다. 1회차부터 한 10회차쯤 수업될 때 1회부터 10회까지 10개의 단어를 풀어온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뭐 그런 식으로 누적 형식으로 과제를 해오는 걸 추천을 해요. 그 다음에 과제물은 보통 이제 PDF, 그러니까 이런 필기앱을 많이 쓸 거고, 우리 마플 시너지 PDF 파일도 선생님이 제공해 줄 거니까 필기앱이 편한 친구들은 필기앱에 푼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단톡방에. 그리고 본인은 그냥 연습장에다 푸는 게 좋다 하는 학생들은 연습장에 풀이 과정을 사진으로 잘 찍어서 PDF 파일로 묶어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묶는 방법은 본인들이 잘 찾아봐요. 과제별 제출은 전날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금요일 날 시작했으니까 월요일 수업 전까지 과제를 제출할 거면 일요일 밤 12시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방법은 이 단톡방에 투표함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게 일요일 밤 그 기한 내에 투표가 마감되는 식으로 해서 투표함을 만들어 놓을 건데, 거기다가 우리가 수업 때 다룬 문제들은 번호를 달아둘 겁니다. 본인이 필요한 질문은 거기서 해주면 돼요. 선생님이 했던 거 똑같이 풀어오는 건데도 질문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건 질문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업 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항 번호 2회 질문은 댓글에 작성을 해주세요. 본인이 난 이렇게 또 따로 혼자 풀어봤는데 여기 좀 잘 안 풀려요 하는 것들을 봐서 댓글로 봐서 괜찮으면은 수업 때 다루고, 아니면은 개별 질문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선생님이 따로 해설 영상을 보내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투표함의 기한 내에 제출된 이 질문 문항들은 수업 때 보통 진행을 하고 수업 시간에 다룬 문제가 아닌 문제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마플 말고 다른 것도 풀고 있는데 질문해도 되나요? 그런 건 카톡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개인별로 선생님한테. 알았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영상 답변을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해서 제공을 해줄 거예요. 최대한 해주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과제에 페널티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것들을 과제를 잘 했나, 제때 냈는데 제대로 제출을 했나, 형식에 맞춰서 대충 설렁설렁해서 제출한 건 아닌가, 그치? 이런 걸 꼼꼼히 체크해서 따로 표로 만들어 둘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들께, 어머니 또는 아버지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과제를 잘했다, 좀 불성실하다, 좀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결국엔 수업 시간 이외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생활하는 내내 과제를 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해 줄 거고요. 일주일에 3번 수업인데 2번 이상 과제가 미흡하면은 지랄을 좀 할 겁니다. 알겠죠? 집중적으로 체크한다는 건 집중적으로 지랄하겠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지랄해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걸 이미 알지만 더 포기 안 하고 최대한 지랄해서 죄책감이라도 과제를 할 수 있게 해볼게요. 힘내서 과제 해봅시다. 밀리지 말고. 자, 오늘 첫 수업 지수입니다. 지수를 나갈 건데요.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고 가야 되겠지. 제일 첫 번째로 다루는 개념은 a의 n제곱근입니다. 이게 중학교 때는 그냥 제곱근이라는 걸로 했어. 그냥 제곱근. a의 제곱근. 뭐 이건 뭐라고 나타내냐면, 이게 지금 봐봐요. 여기 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근은 방정식의 해입니다. 해. 실근, 허근 막 이런 말 들어봤지, 그치? x 값이란 말이야. 우리가 방정식의 미지수를 보통 x로 두니까, 그치? 그러면 a의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x 값이야. x라는 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은 x다,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은 방정식이 뭔데, 그치? 왜 지우개가 클까요, 그치? 방정식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 방정식은 뭐냐면 x를 제곱하면 a가 나오는 방정식이었어요. 이때 이 x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한다. 이게 이제 중학 과정에서 배웠던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을 잘 마쳤으면 중학교 과정이 벌써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제가 그런 걸 했나요? 그냥 루트만 기억이 나는데 막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제곱근이라 그래서 얘도 어떤 x 좌표 값이겠지, 그치? 그래서 x를 n승했을 때 a가 나온다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이가 뭐야? 이 n이라는 자연수 안에, n이 이제 자연수예요. 자연수 2부터 시작하고요. 한 번도 제곱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n이 범위는 2 이상의 자연수인데, 2도 넣어도 되고 3도 넣어도 되고 4도 넣어도 되고 5도 넣어도 되고, 이게 홀수 짝수가 바뀌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실근의 개수거든. 실근 개수,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실수의 개수라고 보면 돼.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놓자. n이 짝수면 x의 짝수승은, 짝수? 영어로 쓸까? 이게 좀 멋있잖아. 이 k승이 a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x가 실수면 a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 짝수만 곱하면 무조건 플러스야, 0 아니면, 그지?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뉘게 되는데요. a가 0보다 크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k 제곱근 a다, 뭐 이렇게 쓰게 됩니다. 2k로 쓰지 말고 그냥 n이라고 쓰자. 에이, 괜히 이상해. 이렇게 씁시다. 항상 뿔마로 존재하지. 제곱해서 4 나온다, 뿔마이잖아. 그쵸? 뿔마로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제곱했는데 얘가 0이래. a가 0이면 x의 n승은 0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제곱해서 0 나오는 거 0밖에 없잖아, 그치?
위에는 뿔마루 2개인데 0일 땐 1개 나왔죠.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데 제곱했는데 0보다 작다고? 이거 무슨 숫자죠? 허수죠. 실근이 없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가 2개, 1개, 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홀수 승일 때는 그나마 쉽지. 왜냐면 플러스를 홀수번 곱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얘는 그냥 0보다 크든 작든 그냥 x는 n 제곱근 a 1개에 나와. 중요한 건 뭐냐면 부호가 표기가 안 돼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표기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5라는 숫자를 한번 보자고. 요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이 숫자 앞에는 음수가 없지. 그치? 안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지만 저 밖에는 없죠. 그럼 얘 같은 경우가 세제곱근 안에 5랑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있는데 세제곱근 안에 5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다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안 보이는데 나왔네요. 홀수 제곱근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앞에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 있는 문자가 음수면 얘도 음수고 양수면 얘도 양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그래프 개념과 같이 좀 이해시켜 주자면은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x n승과 y는 a의 교점의 관계야. 그래서 짝수승이라고 했으니까 y는 x제곱 생각하면 제일 편해. 그게 제일 편해요. y는 x제곱 같은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거 a가 양수면 y는 a인데 a가 양수야. 그럼 교점이 2개 나오지? 각각의 교점을 마이너스 n제곱근 a 플러스 n제곱근 a 이렇게 쓰는 거고 y는 0을 그으면 a가 0이야. 그럼 여기 0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음수에다가 그으면 y는 a가 0보다 작은데 그려지면은 이 참수랑 만나는 교점이 없잖아. 실근이 없다고. 알았죠? 그 다음에 홀수승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x세제곱 같이 좀 곡선으로 된 걸 이쁘게 그리면 좋은데 난 몰랐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아직 y는 x세제곱을 그려본 적이 없더라고. 그럼 그냥 y는 x 그리면 돼요. 그냥 그려. 상관없어. 보통 이렇게 가. 원래 y는 x세제곱 그래프는 이차함수를 반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려져요. 이렇게. 요거를 접어 올리면 진짜 이차함수 모양인 것 마냥 그려지긴 해. 이렇게 기억해놔도 상관없고. 그래서 y는 a가 양수일 때도 그냥 n제곱근 a고 0일 때도 그냥 0이고 음수일 때도 음수 자리 있더라도 얘는 그냥 n제곱근 a다. 뭐가 안 붙는다. 마이너스가 안 붙는다는 거야. 알았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중요한 건 뭐 실근의 개수만 그렇다는 거야. 실근의 개수. 기본적으로 얘가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n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 2차는 2개, 3차는 3개, 4차는 4개,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예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홀수법만 풀기로 했잖아. 일단은 대표용은 하나 풀어볼까요? 방금 저 판서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판서 내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씩은 같이 써서 제출합시다. 과제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손으로 써봐야 돼. 써봐야 들어요. 자, 8의 세제곱근은 2다. 기억. 8의 세제곱근. 선생님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처음 얘기했어. 얘는 어떤 방정식의 x값이랬지? 그래서 어떤 식이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뭐야? x를 세제곱하면 8이 나오는 식입니다. 그러면 얘가 3차 방정식이잖아. 요거에 해당되는 x값은 총 3가지가 나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이다로 인수분해 되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그치? a 마이너스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0에서 x는 2 하나.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짝수 공식 쓰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3 i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 틀리지 않고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말해줘야 되는데 세제곱근은 2다라고 한 개만 말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죠. 자, 니은. 그 다음에 세제곱근 8은 2다. 세제곱근 8은 좀 달라. 세제곱근 8. 8의 세제곱근이랑은 조금 말이 다른데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해를 좀 하자면 4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4를 만드는 숫자예요. 근데 제곱근 4는 이 제곱근이라는 게 숫자? 한글은 한자어겠죠, 그치? 한자로 된 표현인 거잖아. 이걸 영어로 바꾸면 루트예요. 그럼 얘는 루트 4야. 루트 4는 이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2가 되죠. 얘는 세제곱근 8이니까 세제곱근 8이라고 쓰면 되는데 세제곱근 안에 8이 세제곱 2의 세제곱이니까 2로 딱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들어가요.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루트 a의 제곱은 그러니까 루트의 제곱에서 루트 a 자체를 전체 제곱할 때는 무조건 a로 나가요. 루트는 원래 제곱하면 그 안에 걸 빼주라는 얘기예요. 전체 제곱하면. 근데 이제 루트 안에 있는 문자가 제곱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절대값으로 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렇게 까서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니까 이겠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좀 기억해 둡시다. 이거 은근히 많이 헷갈리는데 루트가 나오면 절대값 문제구나 생각하면 돼요. 루트 안에 제곱 나오면은 나중에 좀 종종 보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그러면은 x를 4번 곱해서 마이너스 16을 만드는데 자, 4번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나왔으면 실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치?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아서 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딸린 문제들이 다 많은데 그냥 뭐 문제들이 처음엔 다 쉬운 것들이라 얘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뒤에도 문제가 딸린 게 있네. 그치? 그러면은 요거 한번 찾아볼까? 9번. 이제는 개수를 찾는 거에서 개수 찾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 거니까 개수 찾는 것도 하긴 할 건데 식을 좀 표현하는 걸 연습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요거 해주는 것만이라도 꼼꼼히 잘 따라오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건 하나하나 사사치 질문해도 돼요. 알았지? 루트 2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루트 2의 세제곱근. 그러면은 세제곱해서 루트인 거잖아. 그지? 이걸 x라고 할 때, 그지? 세제곱해서 루트 2인 거고 세제곱근 4의 4제곱근. 요거는 제곱근 기호를 배워야 되겠는데? 이것도 x라 그러면은 4제곱해서 세제곱근 4 나온 거잖아. 요거는 이제 지수의 법칙에 대해서 지수식으로 표현하는 그 기호를 좀 배워야 될 것 같거든. 그거 내용을 먼저 다루고 봅시다. 자, 지수의 표현, 거듭제곱근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자, 이런 것들 처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수 표현. 그냥 지수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기본적인 걸 알려줄 건데, 자,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a의 0승은 1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요것들을 잘 봐야 돼. a의 1승은 a겠지? 그지? a의 마이너스 1승이 a분의 1이야.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좀 선행을
좀 중학교 과정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까지 좀 끌어다가 그렇게 해서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닌 친구들은 좀 기억을 해보면 이해를 해보면 되겠지. 왜? A의 1승 곱하기 얘가 네모라고 해보자. 얘가 뭔지 몰라. A의 네모승을 곱하면은 A 곱하기 A분의 1이래. 그럼 1 나오잖아. 그지? 어. A의 0승 A를 하나도 곱하지 않았다는 걸 1이라고 정의한 거야. 오케이? 약속한 거라고. 그랬을 때 뒤집어져 있는 애는 몇 승이 될까라고 하자면 이렇게 하면 지수끼리 더하잖아요. 지수끼리 더하면은 A의 1 플러스 네모승이 A의 0승이 된다고 하니 네모는 마이너스 1이구나. 아,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그냥 지수 법칙으로 하자. 한 번에 다 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니까 그거 이야기를 좀 하자면 n 제곱근 A는 이제 요걸 먼저 해볼까? A의 B승을 M승을 전체 N승 하면은 A의 MN승이 됩니다. 그치? 지수끼리 곱해지죠? 그 다음에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하면은 지수끼리 더해지죠? 그 다음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이제는 이거 할 수 있어. 중학교 과정에서는 M이랑 N 중에 누가 크냐 작냐 가지고서 막 3개로 나눠서 분리하거든? 왜냐면 요거를 안 가르쳐. 중학교 과정에서는 지수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는 걸 안 가르치는데 지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분의 1이잖아. 뒤집었잖아. 그치? A분의 1은 뭐라고? 마이너스 1승이라고. 그러면은 A의 M승에 A의 마이너스 1 이게 A분의 1의 N승이라고 하자면 A의 M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의 N승. 그러면은 요 2번 쪽 공식에 의해서 A의 M승 A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지수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랑 N이랑 곱해지고 이걸 계산하면 A의 M 마이너스 N승이 되죠. 그래서 그냥 둘이 어떻게 된 거야? 뺀 거야. 곱하면 더하고 나누면 빼고 그냥 그거예요. 지수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중학교 과정은 이걸 그냥 분류했다고. 지수 자리에 음수를 안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음수가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수학은 점점 더 간단해지는데 못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뭐 힘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 또 해볼 수 있냐면 n 제곱근 a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전체를 n승하면 무조건 a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렇다면 n제곱근 a라는 거를 a의 네모승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a의 네모승을 n승 하면은 a가 나와야 되니까 a의 네모 곱하기 n이 a가 나오면은 네모에는 n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둘이 탁탁 치워줘서 1승 딱 되잖아. 그치? 그래서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수 자리에 분수가 들어간 거야. 좀 잘 써줄까? A의 n분의 1승 이렇게 작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거듭제곱근에 대한 지수 법칙에서 조금 더 쓸 게 많아서 페이지를 좀 줄이고 좀 몇 개 더 써봅시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고 이런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수업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다 아날로그로 노트에다 판서하는 식으로 할 때는 정말 별로였어. 페이지가 무조건 뜯어야 됐고 앞에 거랑 돌아갔다 왔다 갔다 봐야 됐고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도 동그라미 뿅 이쁘잖아요. 그치? 이렇게 너무 기술의 발달이 너무 좋아요. 자, 뭘 또 해볼 거냐면 이제 요 거듭제곱근을 좀 정리하는 걸 좀 배울 건데 일단은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같은 애들끼리는 이렇게 그냥 곱해지면 됩니다. 그치? 곱하고 나누기만 돼요. 더하기 빼기는 안 되죠.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b분의 a다. 이런 식으로 곱하기 나누기 됩니다.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 자, n제곱근 a의 n제곱근 a를
어떻게 정리할? NP 제곱근 A의 P승.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는 애들이 있어. 숫자가 좀 큰 애들. 뭐 4제곱근 뭐 36 뭐 이런 애들. 4제곱근 6의 제곱 뭐 이런 애들. 뭐야? 이 숫자와 이 숫자 사이에 공약수가 있지.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닌 어떤 숫자가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라고 하자면, 지수 법칙대로 하자면은 여기 있는 애는 분모로 갑니다. A의 P승에 NP분의 1승이야. 그럼 얘들끼리 곱하니까 A의 PP 약분돼서 N분의 1승 돼서 그냥 N제곱근 A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약수 이렇게 그냥 바로 나누고 이렇게 써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사랑 2는 겹치는 게 있으니까 나누면은 그냥 제곱근 6이 되겠지. 이 돼요. 또는 뭐가 있겠어. 6제곱근 3의 3승 하면은 좀 너무 그런가? 6제곱근 3의 4승. 그럼 6이랑 4 나누면은 2를 나누고, 그치? 세제곱근 3의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런 표기법들을 조금 익히면은 문제 볼 때 조금 수월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이제 표기를 한번 해볼 건데, 내가 x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양쪽에 같은 지수를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똑같이 3분의 1승을 해주는 거예요. 3분의 1승. 그러면 x는 이렇게 곱하면 3분의 1승이잖아. 우리 이제 분수, 음수 다 써도 된다고. 무리수만 안 쓰면 돼요. 루트 2승 이런 건 안 돼. 알았지? x는 루트 2는 뭐야? 루트 2 자체가 2의 몇 승이에요? 2의 2분의 1승이란 말이에요. 루트 2가. 루트라는 건 앞에 2가 있는데 이걸 생략한 거예요. 알았죠? 기본적으로 2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3분의 1승을 한 거니까 2의 6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얘가 A야. B는 요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양쪽에 4분의 1승을 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럼 X는 4에 3분의 1승에 4분의 1승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4에 12분의 1승인데, 이 지수 단원에서 중요한 게 소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최대한 해주는 게 좋아요. 4는 2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에 12분의 1승 하면 착착 나눠서 2의 6분의 1승이 됩니다. A랑 B랑 똑같네.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해 애들이.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데 2의 6분의 1승 더하기 2의 6분의 1승이래. 그럼 선생님 2의 뭐 6분의 2승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수에서 내 선생님이 알려준 걸로 봐봐. 곱하기랑 나누기만 알려줬잖아. 더하기 빼기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더하기 빼기 안 알려줬어. 기본적으로 없는 거야. 공식이 없는 거라고. 근데 공식은 없지만은 공식에 의존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얘네들이 똑같지. 똑같은 거 2개 더하는 거면 그냥 6분의 1승 곱하기 2 해도 되죠. 2는 2의 1승이니까 이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더하라. 6분의 7승. 이렇게 5번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글쎄, 이 중학교 때 지수 법칙을 조금 수월하게 하는 애들은 쉬울 거예요. 선생님은 이거 되게 쉽게 배웠거든. 나 이거 처음 배웠을 때 뭐 이렇게 쉽지? 하면서 배워. 선생님은 그냥 그 A의 n제곱근 자체가 조금 어려웠지. 얘가 무슨 말장난하는 문제인가 해서 제일 처음에 다룬 1번 문제가 있잖아. 난 요게 조금 말장난 같아서 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좀 어려웠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는 그냥 중학교 때 하던 거보다 좀 쉬워졌는데 약간 이 느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면 공식을 잘 몰라서 삽질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무턱대고 막 풀지 말고 안 되는 포인트들을 물어봐요. 이 계산할 때마다 틀려요 라고 미리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면은, 그런 사소한 질문들은 그때그때 체크해서 빨리 습관을 잘 잡고 넘어가야지. 자, 그렇게 이 문제 넘어가고요.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이제 실근의 개수 여기 14번은 안 할 거고 13번을 할 겁니다.
총 24번 안에 수원이 끝내야 돼. 2달 안에 수원이 끝내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 지도해 봤을 때 2달? 2달한 이 책을 민기적거리지 않고 잘 끝낼 애 별로 없더라고. 막 민기적거리더라고. 우린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나간 대로 너희들이 따라올 거니까. 자, 얘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이 없어야 돼. 수학은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되거든. fn이 n-4의 제곱근 중 실수 개수야. 그렇죠? n-4의 제곱근 중 실수 개수. 그 다음에 g에는 n-4의 5제곱근 실수 개수. 아까도 썼지만 선생님 풀이 과정을 똑같이 써는 게 과제의 목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자면은 a의 n제곱근은 x다. 그래서 x를 n번 곱하면 a가 나와야 된다 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우리는 나눠서 분류를 했어요. 그래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짝수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 2차 함수를 따르죠. yx 제곱 같은 거.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 a가 0이면 1개, 그지? a가 음수면 없다, 0개, 그지? 이렇게 됐고, 홀수일 때는 아까 했던 설명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y는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지. 이렇게 2차 함수 하나 반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그럼 얘는 어디다 긋든 무조건 몇 개? 1개. 이 교점이 하나가 나오죠. 이게 실근이라는 거야. 실근 교점. 알았지? 자, 그러면은 홀수 제곱근이잖아. 얘는 그냥 1이야. 그냥 1이라고. 그러니까 G에는 무조건 1 나와요. 그럼 fn이 2가 나와야 더해서 3이 나올 거 아니야. 짝수 제곱근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x를 n승하면 x를 제곱이지. x를 제곱하면 n-4가 나온다는 거잖아 지금. 근데 실근이 2개가 나오려면은 n-4, 이 n-4가 지금 a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n이 4보다는 큰데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부터 4까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자연수의 개수는 부등식에서 그 정수기수 계산할 때 기본적인 게 바로 지금처럼 등호가 하나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10 빼기 4에서 6개 하면 돼요. 이것이 이제 막간을 이용한 팁이야. 등호가 반대 방향에 붙어 있어도 10 빼기 4는 6개. 똑같이 세면 돼요. 근데 등호가 만약에 둘 다 없잖아. 둘 다 없으면은 원래 4까지 셌을 때 등호가 하나라도 있었을 때는 10 빼기 4였는데 거기서 등호 하나를 뺐으니까 하나를 더 뺀 거지. 그래서 5개를 줄고요. 등호가 둘 다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10 빼기 4에서 원래는 이건데 등호를 하나 더 붙였기 때문에 숫자 하나를 더 센 게 되잖아. 그럼 더하기 1에서 이건 6개, 7개가 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부등고를 정수기수 세는 거 한번 개념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지수법칙 그냥 계산 문제인데 가장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쉬운 거랑 좀 복잡해 보이는 거랑 하고 넘어갈게요. 잘 쓸 줄 알아야 돼. 지수로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식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걸 복잡하게 놔두니까 계속 복잡한 거야. 자, 27은 3의 세제곱입니다. 거듭제곱 숫자들을 좀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2의 1승에서 2의 12승까지, 3의 1승에서 3의 6승, 3의 6승까지는 알을 필요가 있고, 4의 1승에서 4의 5승까지, 5의 1승에서 5의 5승, 6의 1승에서 6의 3승, 7의 1승에서 7의 3승. 이 정도는 계산기를 두드려서라도 과제물로 한번 낼 때 제출해 봐요. 각각 숫자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27은 3의 세제곱이고 곱하기 4제곱근 3이잖아. 그치? 이렇게 껍데기가 4제곱근 4제곱근 같은 경우는 그냥 분모가 같은 분수 계산하는 것처럼 통일해서 그냥 4제곱근 하나로 묶고 안에 있는 숫자를 계산하면 돼. 그럼 3의 4제곱이야. 둘 다 4제곱이면 어떻게 뽑으라고? 이거 안에 4제곱 있잖아. 절대값으로 뽑으라고. 절대값. 근데 어쨌든 3이었으니까 그냥 3이 나오는 거지. 자, 얘네들도 5제곱근 96에 5제곱근 3이 있어. 껍데기가 똑같으면은 그냥 하나로 합쳐서 3분의 96 나누면은 32가 나와요. 32는 2의 5제곱입니다. 2의 5수. 그러면은 절대값 씌웠다고 가정해도 2로 나오니까 둘이 더하면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지수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보자. 19번. 21번은 자율에 맡길게요. 우리가 오늘 목표는 최소 50번대거든. 최소 50번대. 중간중간에 조금 이 마플 시너지 책이 좋기도 좋고 안 좋기도 안 좋은 게 요즘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중간중간 건너뛰는 내용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냥 따로 영상 자료를 제공해 줄게요. 자, 기억. 세제곱근 -8. -8은 -2의 세제곱이야. 더하기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4 곱하기 요거 64는 이다. 아하. 선생님이 아까 공식 중에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줬다. 아까 공식으로 살짝 돌아가 볼게요. 아까 공식 중에 뭔가 하나 빼먹었다 싶었는데 요걸 빼먹었구나. 8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n제곱근 m제곱근 이렇게 루트가 있으면은 근호 안에 근호 있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요 껍데기가 있으면은 안에 있는 놈의 n분의 1승인 거고, 그치? 얘도 a 입장에서는 m분의 1승이잖아. 그럼 얘들끼리 곱해진 관계니까 a의 mn분의 1승이 되죠? 그럼 정리하면 그냥 야, 발음 꼬여. mn 제곱근 a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 그냥 곱해서 쓰라고. 그냥 곱해서 쓰라는 거예요. 알았죠? 아이고, 이러면 화면 공유가 꺼지는데 그냥 진행합시다. 지금 녹화 영상 자체에서는 보이는 게 문제가 없어요. 자, 얘는 아깐 절대값으로 빼라 그랬는데 그건 짝수제곱근일 때 얘기고 홀수제곱근은 그냥 빼면 돼요. 얘는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그냥 나와. 그 다음에 요거는 둘이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세제곱근 안에 묶으면 8이잖아. 8은 2의 세제곱 더하기 여긴 2가 숨어있는 거라 그랬죠. 2랑 3을 곱하면은 6제곱근 64인데 64는 2의 6승이야. 루트가 다 풀리지.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려서 더하기 2 얘는 절대값 씌어 풀어가지고 플러스 절대값이니까 결국 2가 나오겠지. 기억은 맞는 답이 되겠고요. 니은은 6제곱근 27 27은 3의 세제곱 12제곱근 9 9는 3의 제곱 그치? 나누기 6제곱근 81 81은 3의 4제곱이야. 이런 것들을 아까 써오랄 때 한번 써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자주 보게 될 숫자들이라 외워질 거예요. 그럼 3이랑 요거 약분하면은 2제곱근 3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 같은 거 쓸 때 2제곱근이라고 쓰면 안 돼. 알았지? 2는 생략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는 이제 까먹지 않으려면 써는 건 괜찮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6제곱근 3 나누기 이렇게 하면은 6제곱근 3제곱근 3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렵다. 한 번에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껍데기가 다르잖아. 껍데기가 달라. 그죠? 껍데기가 다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럴 땐 그냥 지수를 이용하면 좋아요. 첫 번째 놈은 3의 2분의 1승이죠. 그치? 2 있으니까. 두 번째 놈은 6 있으니까 6분의 1승이지. 근데 둘이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해주고. 마지막 놈은 3분의 2승이야. 그죠? 3분의 2승이니까 나누면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에 6분의 3 더하기 1 빼기 4니까 다 지워지고 0승이네. 3의 0승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치?
니은 맞고 티귿. 자, 세제곱근 8의 제곱. 8은 2의 3승이야. 2의 3승을 제곱했다고. 곱하기. 제곱근 9는 3의 제곱이야. 그거에 마이너스 3승을 했다고. 나누기 루트 안에 3의 4승. 81은 4승이야. 거기에 마이너스 3승을 했다고요. 아, 뭐 지랄 맞네. 그치? 일단은 세제곱근 2의 6승. 계산할 수 있는 걸 천천히 해보자고. 루트 3에 둘이 그냥 곱하면 마이너스 6승. 나누기 2니까 계산하면 4에 4제곱근 3에 마이너스 12승.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그 다음에 지우면 되잖아. 얘는 이제 싹 지워주고 2도 안 남지. 그럼 사라진 거야. 그냥 2의 제곱만 남아요. 1 제곱근은 없다고. 1 제곱근이면 제곱근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긴 2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다 지워지네. 그냥 3에 마이너스 3승 나오네. 그치? 나누기. 얘도 이렇게 얘 다 지워지네. 3에 마이너스 3승. 그럼 이렇게 약분됐으니까 4 나오겠죠.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계산 앞서서 많이 보여줘가지고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지수의 확장이라는데 앞에서 그냥 계산 다 해준 거야. 공식들 다하고 빼고 뭐 곱하고 다 써줬잖아요. 요것들 그죠? 요것들 그래서 식만 잘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식이 좀 많은 단원들은 소개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흘러. 게다가 시작 때 과제물 같은 거 안내도 좀 했었고 첫 수업인 만큼 어떻게 가는지도 봤으니까 다음엔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할게요. 자, 지수 법칙대로 계산을 할 겁니다. 일단은 수학 문제 풀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3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한대. 그럼 뭐야? X를 5제곱하면은 3이 나오는 거구나. 그럼 그때 X는 5제곱근 3이구나. 그리고 걔가 A구나. 까지는 찾을 수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대로 의하면. 이거를 저기 A에다 바로 집어넣는다 큰일 나요. 대입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지금은 뭐야? 이거를 A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앞에 거 배운 대로 계산하면 둘이 곱하면 되잖아. A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거 루트 2 다 지워지네, 그치? 나누기 A의 4분의 1 곱하기 A의 3승은 A의 마이너스 4분의 1 나누기 A의 4분의 1 곱하기 A의 3승, 그치? 지수로 바로 써보자면은 A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을 나누고 있으니까 지수끼리 빼주고 곱하기 3승이니까 더하기 3 해주면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A의 2분의 5승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A 2분의 5승. 그럼 A가 5제곱근 3이란 말이야. 이거의 2분의 5승이 얼마냐 묻는 거잖아. 5제곱근은 3이면 3의 5분의 1승이에요. 거기에 2분의 5승을 했으니까 5 지으면 3의 2분의 1승 루트 3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간단한 거라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가고 요런 데 있는 문제들은 지금 좀 선 넘는 것들 어차피 짝수범이지만은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수원 뒷부분에 수열을 배우고 나서 하면 되는 거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요거나 하나 봅시다. 이게 마플 시너지가 단원 순서대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다 띄는 애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정도로 이제 단원 통합적으로 나온 문제들이 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지. 자, 인수분해 공식 기억하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더하기 2 ab bc ca 요게 바로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란 말이죠. 요거를 활용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지수 법칙대로 이 지수 안을 정리를 해주면 2에 ab ac 곱하기 2에 bc ab 곱하기 2에 ac bc 이 지수들이 몽땅 더해지면은 2에 2 ab bc ca가 되거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12네 12.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루트 10 제곱하면 10이네. 그럼 더하기 2 곱하기 1인 거. 얘 그냥 2네 2. 아 마이너스 2네. 어머나. 그래야 10 나올 거 아니야.
2에 마이너스 2승 해서 그냥 4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가 보이면 숫자를 뒤집어. 마이너스가 보이면 숫자를 뒤집어. 2분의 1의 제곱이구나 하면은 그게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좋아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거 거듭제곱은 표현인데 이것도 해봅시다. 결국 지수를 잘 쓸 수 있는 게 좋아요. 선생님 처음에 초창기에 이 수원을 가르칠 때는 지수를 쓰는 거를 약간 맹신했어. 반드시 수학은 이렇게 풀어야 해 하면서 모든 식을 지수화 시키는데 좀 집중했었어요. 근데 다 몇 승 그렇게. 근데 지금 풀이 봐봐. 지수화 시킨다는 게 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다 이렇게. 그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그냥 루트 자체, 얘는 그냥 루트 자체로 푸는 거지. 나중에 정리를 한 거지. 지수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루트 자체를 남겨놓고 풀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자, 요렇게 좀 루트가 복잡하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루트 안에 a 하고 이거 중요해. 이게 a의 세제곱이 아니라 세제곱근 a의 4승. 너네들이 세제곱이라고 느끼는 모든 그 조그만 저 숫자들은 뒤에 있는 놈한테 붙어있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좀 안 한 거야. 얘네들이 닦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귀찮아서 그런 건지 뭐 요런 겁니다. a의 세제곱 아니에요. 알았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좋냐면 이 루트를 이렇게 잘라서 분리해. 루트 a 곱하기 루트 안에 세제곱근 a의 4승 이렇게. 그럼 요거 2잖아. 2.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루트 a는 놔두고 더 정리할 게 없잖아. 이것만 정리하면 6제곱근 a의 4승. 그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잖아. 루트 a 곱하기 세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껍데기가 안 맞네. 이젠 정리해야지. 뭐 a의 2분의 1승 더하기 3분의 2승. 그럼 a의 6분의 3, 4에서 7승이 나오겠고요. 뒤에 있는 식은 세제곱근 a 곱하기 루트 a의 k승. 어떻게? 세제곱근 a 하나랑 세제곱근 루트 ak 이렇게 자르자고.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세제곱근 a는 놔두고 6제곱근 a의 k승 이렇게 써서 a의 3분의 1승 더하기 6분의 k승. 그러면은 a의 6분의 k 플러스 2승인데 두 식이 똑같대. 얘가 6분의 7승 만들려면 k가 5 나와야지. 뭐 방법이 없죠. 이런 지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 타입은 정리하는 문제들이라 직접 해보시면 되고, 정리할 때 좀 팁을 주자면은 너무 과도하게 적정선에서 계산을 멈추고 어떻게 계산이 될지를 살펴보라는 거야. 계산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잘 보면은 요거 하나만 계산을 해보자. 그렇죠? 그럼 세제곱근 안에 4제곱근 a 세제곱근 a니까 다 걸려. 3, 4, 12 12제곱근 a이고 분모는 9제곱근 a이고 뭐 더 할 게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여기 2가 있는 거죠. 2k 제곱근 a 12제곱근 a 약분 되잖아. 와우. 얘는 18제곱근 a분의 1이네. 그러면 난 지금 얘만 모르는 거니까 쟤를 넘기면 되지 않을까? 2k 제곱근 a는 18제곱근 a분의 1 곱하기 9제곱근 a가 되겠지. 근데 잘 봐요. 이거를 아까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 6제곱근 3의 4승 하면은 얘를 착착 나눠서 3제곱근 3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이게 됐잖아. 그러면 수학은 반대로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를 늘려서 양쪽에 곱하기 2씩 해가지고 18제곱근 a분의 1 곱하기 18제곱근 a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오히려 키웠지 숫자를. 양쪽에 2 곱해서.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은 a가 하나 지워질 거 아니야. 껍데기가 똑같잖아. 18 안에 a분의 1 곱하기 a제곱이니까 그냥 18제곱근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8 나와야 되니까 k는 9가 돼. 어쩌다가 하필 그냥 이 문제를 골랐을 뿐이야. 18에 꽂힌 건 아니에요. 알았죠? 지수 계산 이 정도로만 해주면 충분하고요.
뭐 이런 것도 그냥 문자 정리하는 건데 43번 한번 봅시다. 이제 수업 시간이 50분 정도 찍혔는데 내가 일부러 50분으로 잡았어요. 근데 딱히 끝나고 나서 내가 할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날 때는 시간 더 채우기도 할 겁니다. 조금 분량이 부족할 때는. 자, A는 3의 실수인 5제곱근이고 B는 3의 양이 6제곱근이다. A는 3의 5제곱근 중 실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를 5번 곱하면 3이 나오게 하는 x는 3의 5분의 1승인데 그거를 a라고 하겠다는 거니까 5제곱근 3인데 이걸 a라고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양의 6제곱근 양의 실수 라고 하면은 x를 6번 곱해서 3 만들면 원래 짝수번 곱하면 뿔마가 붙어. 뿔마 6제곱근 3이야. 그 중에서 양수인 거니까 b는 그냥 6제곱근 3이라고 하면 되겠죠. a, b를 이렇게 찾았지만 대입은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8제곱근 a, b의 제곱의 전체 n승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 야, 얘는 그냥 할 수밖에 없다. a, b의 제곱을 먼저 좀 찾아볼까요? a의 3 A는 5제곱근 3, B는 6제곱근 3인데 이거의 제곱이래. 이거의 제곱이다. 어쨌든 지수가 다르니까 지수를 맞춰보면 3의 5분의 1승 곱하기 얘는 뭐야? 3의 6분의 1승의 전체 제곱. 그치? 약분 되죠? 3의 5분의 1승 3의 3분의 1승 그러면은 3의 지수끼리 그냥 더한 거니까 15분의 8승 나오겠지. 아, 그러면은 8제곱근 안에 3의 15분의 8승의 n승이 되는 거야. 아, 복잡하다. 88 나눠지는 거 보입니까? 이거 보이면 잘하는 건데. 88 나눠져서 그냥 3의 15분의 1승만 남아요. 거기에 n승을 했는데 얘가 두 자리 자연수. 아니, 얘가 자연수. 이렇게 지수 형태로 쓰여진 숫자가 자연수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3의 15분의 n승이 자연수가 된대요. 근데 우리 지수에서 이 밑에 있는 분모 본 적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수어들 배우기 전까지 본 적 없는 문자죠. 형태죠. 왜 제 루트를 만드는 애거든. 그러니까 저 15가 없어지게 막 여기 15승 15분의 15 하면 약분해서 1승 되니까 자연수 되잖아. 그죠? 그렇게 이 분모를 약분해서 지수가 정수가 되게끔 해달라는 거야. 지수가 정수. 양의 정수가 돼야 되겠지. 0이거나. 그지?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에는 15, 30, 45, 60, 75, 90 이렇게 15의 배수 중에서 6개가 존재하겠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15, 90 더하니까 105가 되겠죠. 그지? 자, 넘어가고요. 자, 대수관계 뭐 7번. 첫 수업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멈춰도 괜찮은데, 그래요. 일단은 오늘은 첫 수업인 만큼 여기서 일단 멈춰 볼게요. 실제로 문제는 별로 못 나갔죠. 50분 수업이다 보니까 별로 못 나가지만 자잘하고 막 반복해서 풀어야 될 거를 다 제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풀어준 걸 바탕으로 그 더 높은 난이도는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도전해도 됩니다.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죠? 도전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남기면 돼요. 그런 것들은 개별 질문은 당신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내가 챙겨줄 겁니다. 시간이 되는 한. 오케이? 조금 답변이 늦게 갈 수 있지만 최대한 해주려고 할 거야. 알았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업 때 나가 문제를 충실하게 하자는 거고, 그룹 수업인 만큼 듣는 학생들의 어떤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 못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못한다? 낮은 등급의 수학 실력이 좀 미흡한 학생들인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이 해준 문제만 자꾸 복습을 해봐. 못할수록 새 것을 나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뭔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알았지? 잘하는 애들은 그게 센스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딱 캐치하고 하는 거고, 못하는 친구들은 많이 뭐 해야지 뭐. 선생님이 요즘에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배운 지 3달 돼서 이제 접배평자 중에서 접영을 배우고 있는 상태인데, 뭔가를 하나 알려주면 그 동작이 바로 안 나와. 운동 센스가 완전히 꽝이 돼가지고 어릴 땐 진짜 날쌈는데, 근데 그냥 매일 나가서 하는 거야. 매일 나가서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본인 성적과 상관없이, 과거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내년의 성적은 잘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복습하시고 과제를 지켜주시고, 아까 말했다시피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판서들 있잖아. 요거는 똑같이 한번 따라 써보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아니 요거 똑같이 한번 따라 쓰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수를 마무리하고 로그 공식을 소개하는 것까지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잘 따라 보길 바랍니다. 다음 수업 때 봅시다. 바이바이.